자, 출근길 여러 가지 한상 차려서 먹기에는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저는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스태프들에게도 나눠줬는데요. 머핀 반 조각, 계란 하나, 커피 한 끼였습니다. 든든하더라고요. 자, 그렇게 아주 심플해 보이지만 든든한 오늘의 시사 한 그릇 뉴스 첫 끼 강영구 아나운서가 전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미라클보이 강현구입니다. 미라클보이요. 멋있네요. 자, 오늘은 좀 중저음의 목소리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 뭔가요? 인천 서해구 쿠팡 물류센터 화재. 네. 자, 여러 가지 바뀌는 게 많네요. 자, 근데 이 물류센터 화재 소식 처음에는 그냥 잡히겠지 싶었거든요. 어떻습니까? 인천 서해구 성남동에 위치한 인천 쿠팡 32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그제부터 어제까지 진화 작업 벌어졌는데 인천 서해구에 인근 주민 대피령까지 내려졌습니다. 그러니까요. 주변 주민들 대피령도 내려졌고 인근 학교나 유치원엔 아이들 잠시 오늘은 오지 마라라고 할 정도로 진압이 어려웠나 봐요. 맞습니다. 어젯밤 11시면은 주불이 좀 잡힐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됐는데 다시 불길이 되살아났습니다. 물류센터 내부가 또 미로처럼 얽혀있기도 하고 물품들이 3단 선반으로 정리돼 있기도 하고 또 생활용품을 비롯한 다양한 가연성 물질이 적재가 되어 있어서 화재 진압이 쉽지 않았다고 소방당국은 밝혔습니다. 네, 불에 잘 타는 것들 특히나 더 잘 타게끔 정리되어 있어서 그렇다 이 말인데요. 원인은 뭔가요? 정확한 화재 원인은 아직까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5년 전에 쿠팡 덕평 물류센터 화재 사건에 이어서 이번 화재 사건까지 쿠팡의 예방 조치가 미흡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죠. 5년 전에도 스프링클러가 오작동한다는 이유로 꺼놓고 뒤늦게 작동하는 바람에 화재가 컸고요. 안타깝게도 소방관 한 분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번에도 또 그런 건 정말 이 비판의 여지가 많을 것 같습니다. 인명피해 있나요? 다행히 천만다행히도 이번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네. 물류센터 직원들 다 화재 초기에 스스로 대피했고요. 다만 소방당국은 미확인 인원이 있을 가능성에 대비해서 화재 진압 후에 내부 인명수색을 재차 진행할 예정인데 불이 잡히지 않아서 좀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증시에 대한 관심 해외 외신으로도 소개가 많이 됐습니다. 레버리지. 자, 2배, 3배 이렇게 수익이나 손실이 발생하는 상품인데 정부가 강화했잖아요. 그 내용, 제목은 뭔가요? 김용범, 레버리지 상장 폐지 어렵다. 이거 상장 폐지해야 된다라는 여론도 꽤 높았고요. 또 상장 폐지가 능사는 아니다라는 비판도 있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김용목 정책실장이 KBS 방송에 나와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상장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상장 폐지는 상상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이미 투자자들이 투자하고 있고요. 상품 규모도 10조 원 이상 형성돼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죠. 10조 원 가까이 돈이 들어와 있는데 폐지해버릴 수는 없다 이런 얘기이고요. 또 폐지했을 때의 악영향들도 고려해야 된다 이런 뜻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 정부는 레버리지 ETF 매매 시 기본 예탁금 요건을 현금 3천만 원을 올려서 진입장벽을 올리기도 했고 20주씩 거래할 수 있도록 거래량을 조절하는 등 ETF 보완 대책을 마련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정책실장은 상당 부분 이러한 조치들이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네, 금감원장도 들어누워 반대했어야 된다 이런 말하고 있고 이 발언에 대해서 또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측에서는 정치적으로도 공세를 가하고 있어요. 책임을 져라 이 말인데 자, 도입한 이 정책 자체가 실패냐 이런 지적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 정책 실패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도입 당시에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고 또 해외로 유출되는 자금을 줄이려는 국익적인 목적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야권에서 지적하는 정책 실패 지적에는 확실하게 선을 그은 거죠. 네, 환율 상황이 있기 때문에 돈이 빠져나가는 것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도 있었고 활성화에 대한 목적도 있었다. 그러나 부작용은 줄이겠다. 이게 정부의 입장인데요. 시장이 그대로 굴러가는지 저희도 지켜보고 전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최태원 내년 반도체 수요 증가할 것. 이분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경영인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러면 올해 반도체 호황 내년에도 계속 이어진다 이런 긍정적 전망 같아요. 맞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아비규환이라는 이야기까지 써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엄청난 로비와 압력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내년에도 반도체 수요가 폭증할 거라고 직접적으로 언급을 한 거죠. 고급 정보예요. 엄청난 로비와 압력이 뭐냐면 우리 쪽으로 좀 HBM4 주세요 이런 얘기인데 정부에서도 지금 그래서 생산 시설 기반 확대인 이른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도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여기에 힘이 좀 실리나요? 네,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반도체 수요가 폭증할 테니까 최선을 다해 빠른 속도로 생산 속도를 늘려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한 건데요. 호남뿐만 아니라 가능하다면 미국에도 생산 기지를 지어야 한다고 본다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예, 지금 사실 반도체 호황 이후에 좀
반도체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잘 될 거냐라는 불신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좀 불식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태원 회장은 일각에서 제기하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조기 종료 우려를 반박한 겁니다. 시장의 네. 정상화의 관점에서 각종 우려들을 반박한 건데 반도체 칩 공급을 늘리고 시장을 보호하면서 키워야지 한국 반도체 산업도 유지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재차 강조했습니다. 예, 계속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물론 시장의 변수는 여러 가지고요. 중동에서는 미군 피해자도 나올 만큼 국제 정세도 악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이 잘 가는지 여러분도 조심히 지켜보셔야 됩니다. 매일 아침 가장 일찍 저희가 전해드릴게요. 다음 소식 또 이분과 관련된 얘기도 나오네요. 다음 소식은요? 김건희부터 최태원, 오세훈까지 법원 슈퍼위크. 법원 슈퍼위크. 와, 대단합니다. 이번 주에 정말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는 재판 소식들이 예고돼 있네요. 맞습니다. 다가오는 금요일 김건희 씨의 주요 3가지 혐의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이 나올 예정입니다. 김건희에 대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최종 문제제기이자 대법원의 최종 판단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김건희 씨와 관련된 통일교 청탁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또 명태균 씨로부터 불법 여론조사를 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이렇게 3가지 의혹에 대해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다가오는 금요일 24일에 나옵니다. 예, 앞선 판결들을 보면 통일교 관련 유죄, 도이치모터스는 일부 유죄, 명태균은 무죄로 판결됐지만 지금 또 다른 재판에서는 명태균이 구속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는 또 여론조사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내려졌잖아요, 최근에. 맞습니다. 이 김건희 씨 재판에 영향을 미치겠네요.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요. 명태균 씨 여론조사 관련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유죄를 받으면서 이 결과가 이번 김건희 씨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막판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네. 대법원 선고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사실은 반도체 관련해서 저희가 좀 어떻게 보면 좋은 뉴스를 소개해드렸는데 이건 또 개인에게 참 어두운 뉴스 있을 것 같습니다. 세기의 분할, 재산 분할, 세기의 이혼 재판 이렇게 됐었던 거죠. 맞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결론도 이번 주에 나옵니다.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불법 자금이기 때문에 이 돈이 SK에 유입됐다고 해도 재산 분할 대상을 볼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는데요. 파기환송을 한 건데 이 세기의 이혼이 어떻게 결론 날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혼외자 논란으로 9년간의 재판이었는데요. 어떤 결론이 날지 이번 주에 있습니다. 저희가 잘 전해드리겠습니다. 가장 빨리요. 자, 날씨 얘기 한번 짚어보고 갈까요? 네, 이번 주 내내 전국에 비. 네. 아니, 남부지방은 지금 비가 많이 와서 피해가 커요. 제헌절 연휴 사흘 동안 전국 곳곳에 비가 내렸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특히 경북 지역에 집중적인 호우가 내려서 올해 새로 도입된 호우 긴급재난 문자가 발송되기도 했습니다. 예. 경북 영주에는 200mm가 넘는 비가 내렸고 특히 대구 수성구 지산동에는 시간당 89mm의 극한호우가 쏟아졌는데요. 폭우는 잠시 잦아들었지만 정체전선의 영향이 이어지면서 이번 주 내내 전국적으로 비가 오락가락 이어질 전망입니다. 예, 저도 주차장 내려갈 때까지 비가 안 왔는데요. 이제 집에서 회사로 오면서 빗방울이 떨어지더라고요. 여러분, 극한호우 이런 문자 받으시면 무조건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셔야 됩니다. 시간당 89mm 이 정도면 도로가 물에 잠길 정도거든요. 아주 위험합니다. 자, 오늘 아침에도 정말 편식하지 않고 빠뜨릴 것 없이 맛있게 먹는 아침 첫 뉴스 첫 끼였습니다. 강영구 아나운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